지훈아,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새로운 요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양원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야기를 16세 고등학생이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벌인 놀라운 실화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정기수는 76세가 되도록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 고향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죠.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귀순의 하루는 콩나물국밥과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가 젊었을 땐 하루 300그릇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밥숟가락 드는 것도 힘드네잉. 귀순은 무릎을 부여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도 척척 해내던 일들이 하나둘씩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서울에 사는 큰아들 정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식당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요양원에 자리 알아봤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아직 정정한디.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일 때문에 자주 못 내려가고. 귀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장보기도 힘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기도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둘째 딸 정수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막내 아들 정태웅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엄마 모시고 살기는 어려워요. 요양원이 답이에요. 귀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짐이 되었다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민호가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귀수는 평생 모은 살림을 작은 트럭 한 대에 실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식당의 간판을 떼어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울로 올라가는 길, 민호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정말 좋은 데예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대요. 그려. 귀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청소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4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죠.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간병사들도 친절했습니다. 귀순의 짐을 들어주고 병실까지 안내해 주었죠. 하지만 막상 병실에 들어서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귀순은 창가 구석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자리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병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귀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귀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너희들 일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민호가 떠나고 나서 귀수는 홀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병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첫날 밤 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향집에서는 매일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 대신 의료기기의 기계음과 누군가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구나. 귀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사들이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 기다려요. 식사 시간에도 재촉을 당했고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귀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귀수는 매일 복도 끝에 있는 공중전화 앞을 서성거렸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귀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의 별은 이렇게 밝지 않았는데 서울의 별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노? 귀순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귀순이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약속했던 것과 달리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대신 막내 손자 지훈만이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공부 때문에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지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무척 따랐던 아이였죠. 귀수는 지훈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죠. 그때 아버지가 보여준 요양원 앱이 떠올랐습니다. 청솔요양원 보호자 앱. 이걸로 할머니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었지? 지우는 아버지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보호자 전용 앱이라서 가족 인증을 거쳐야 했지만 아버지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서 쉽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여러 개의 병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계신 사무실을 찾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어둡네. 오후 3시인데도 병실 안은 어둠침침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간병인이 할머니 침대 옆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먹고 싶으면 먹는다고? 늙은이가 뭔 말이 많아. 간병인이 귀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귀순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지만 간병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시간 지났으면 굶어야지. 왜 이렇게 까칠해? 간병인이 귀순의 팔을 꺾으며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하셨던 할머니가 저런 대우를 받고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화면 녹화 기능을 눌렀습니다. 간병인은 계속해서 귀순을 괴롭혔습니다. 약 먹기 싫다고? 그럼 아프든지. 우리가 무슨 할머니 하인이야? 아파요. 귀순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간병인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파?
그럼 집에서 자식들이 모시든지. 여기 와서 뭔 투정이야. 지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녹화를 멈췄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지우는 곧바로 가족 단톡방에 녹화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큰아버지, 이거 봐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세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큰아버지 민호가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이런 걸 왜 찍어서 올려? 할머니께서 놀라실 수도 있잖아. 지훈의 아버지인 태웅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걸 퍼올려? 너 할머니 좀 예민하신 거 몰라? 간병사들도 힘든 일하는 사람들이야.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빠,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할머니가 맡고 계시는데. 맞는다고? 그냥 간병하는 거잖아. 너 요양원이 뭔지 알아? 아픈 사람들 돌보는 곳이야. 당연히 힘들 수도 있지. 큰어머니도 합세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보네. 요양원에서는 저런 일이 다 있어. 할머니도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할머니를 학대하는 영상인데 어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지훈의 엄마인 수진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심한 것 같기는 해. 한번 요양원에 전화해 볼까? 하지만 민호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수진아, 괜히 말썽 만들지 마. 요양원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갈 데 없으시잖아. 그렇긴 하지만 할머니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우는 어른들의 대화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통받고 계시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음소리와 간병인의 욕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할머니는 지금도 저런 일을 당하고 계실까? 지우는 다시 앱을 켰습니다. 다행히 밤에는 간병인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고작 16살인 지훈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할머니는 혼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그날부터 매일 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물건처럼 대했고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지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통받고 계셨거든요. 결국 지우는 혼자라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학교가 끝나자마자 지우는 지하철을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요양원까지는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죠.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까. 그래도 가봐야겠어. 요양원 앞에 도착한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얀 4층 건물이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정기순 할머니 찾아왔어요. 손자예요. 아, 그러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직원은 지훈의 학생증을 확인한 후 방문자 명부에 기록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면회 시간은 6시까지예요.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약간의 생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여기저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할머니, 지훈이에요. 문이 열리고 귀순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할머니가 많이 야위셨거든요. 얼굴도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어머나, 지훈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귀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손자가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지훈도 울컥했습니다. 앱으로 보던 할머니와 직접 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더 작아 보이고 더 약해 보였거든요. 지훈아, 어떻게 왔어? 혼자 왔어? 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귀수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 산겨. 이렇게 살다 갈 줄은 몰랐단께.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참 매정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는지. 귀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손자 앞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간병사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요? 간병사들? 왜? 귀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손자가 왜 갑자기 간병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요. 친절하세요? 친절하긴. 처음에는 좋았는디 요즘은 좀. 귀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때린다고? 왜 갑자기? 지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앱으로 봤어요. 간병사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팔 잡아당기는 거. 귀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걸 봤다고? 네, 할머니. 그래서 왔어요. 이걸 어른들한테 말해도 안 믿어줘요. 귀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사노? 손자까지 그런 걸 보다니. 할머니, 창피해 하실 일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지훈아, 너 아직 어린디. 괜히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할머니,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어른들이 안 도와주면 제가 해야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숨어 있을게요. 지우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간병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누가 왔었어요? 손자가 잠깐. 손자요? 몇 살 되네? 고등학생인디. 간병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면회객이 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준비할 게 있거든요. 그래야 해요? 당연하죠.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규칙이 있어요. 간병사는 대충 체온을 재고 나가려다가 화장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할머니, 화장실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요? 이상하네. 간병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방을 둘러본 후 나갔습니다. 지우는 한참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평소에도 저래요? 응.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
지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기록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말이죠.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드릴게요. 지우는 자신의 예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쟤한테 전화하세요.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요. 지훈아, 이런 거 주면 안 되지. 할머니, 제 번호 저장해 놨어요. 혹시라도 무서운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귀수는 휴대폰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너밖에 없구나. 지훈은 할머니와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친구랑 놀았어요. 정말? 요양원 안 갔어?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양원에서 전화 왔다. 내가 할머니 만나러 갔다고. 지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갔어요. 야, 너 혼자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 위험하잖아. 아빠,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황, 간병사의 태도, 어른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야. 지우는 할머니를 만나고 온 후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외면하고 요양원은 오히려 경계를 하고 있었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 지훈아.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밝던 지훈이 며칠째 침울해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한테만 말할게. 우리 할머니 일인데. 지훈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족들의 반응, 자신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영상 있어? 응, 있어. 보여줄까? 지우는 휴대폰으로 녹화했던 영상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이거 완전 학대잖아.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어른들은 다 외면해. 아빠도 큰아버지도 모두 문제 없다고 하고. 어른들이 이상해. 이런 걸 어떻게 문제 없다고 해? 민수는 평소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지훈아, 이거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유튜브에 올려보자. 민수의 제안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그런 거 올려도 되나? 당연하지. 요즘 사회 고발성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 사람들이 알아야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야. 민수는 컴퓨터에 능숙했습니다. 영상 편집도 할 줄 알고 유튜브 운영 경험도 있었죠. 근데 얼굴이 나오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해서 올리자.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익명으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건 정당한 고발이야.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날 방과 후 지훈과 민수는 민수네 집에서 영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능숙하게 영상을 편집했고 중요한 부분에는 자막도 넣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 대한민국 요양원 실태. 우리 할머니의 진실 어때? 좋아. 그걸로 하자. 민수는 새로 만든 익명 계정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상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76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족들은 외면하고 요양원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용기 내어 올립니다. 영상을 올린 후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죠.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혹시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곳이 요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요? 댓글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조회수 봤어? 벌써 10만이야. 대박.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요양원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런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해요.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50만, 그리고 100만을 넘어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요양원에서 법무팀을 통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훈의 아버지 태웅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 유튜브에 뭔가 올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요양원에서 전화 왔다.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태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지훈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아빠, 저는 잘못된 걸 고발한 거예요. 고발? 너 같은 애가 무슨 고발을 해? 당장 그 영상 내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 민호였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유튜브에 할머니 영상 올렸어? 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곤란해졌잖아. 당장 내려. 전화 너머로 큰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했어. 할머니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해.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수진마저 당황해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할머니가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계속 고생하시는데. 그건 그렇지만 수진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버지 민호와 큰어머니까지 와서 지훈을 다그쳤습니다. 지훈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요양원에서 고소하겠다고 하잖아. 법적 문제 생기면 우리 가족 다 곤란해져.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어.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모두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영상 삭제해. 그리고 요양원에 사과문도 써야 해. 사과문요? 당연하지. 명예훼손한 거 사과해야지.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발했는데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영상의 영향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고민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의 압력에 못 이긴 지훈은 결국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재업로드했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퍼져 있었거든요.
청소요양원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우리 요양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간병사는 하루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해당 직원과는 이미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CCTV 원본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지훈이 녹화했던 장면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병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을 마치 학대하는 것처럼 편집한 겁니다. 요양원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본 건 분명히. 지훈아, CCTV를 조작한 거야.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가능하대. 민수도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요양원에서 지훈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지훈 정구는 만 16세 미성년자이지만 악의적인 허위 영상 유포로 우리 요양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며칠 후 집에 고발장이 도착했습니다. 태웅은 고발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하냐? 지훈의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면 지훈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큰아버지 민호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런 큰일을 낼 줄 몰랐다. 이제 변호사 비용도 들고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요? 요양원에서 할머니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 다른 데 옮겨야 한다고.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더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디로 가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 일 안 벌였으면 그냥 계실 수 있었는데. 가족들의 원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수진마저 지훈을 보는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머니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이제 할머니도 갈 곳이 없어지셨잖아.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어.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자 태웅이 화를 냈습니다.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훈이를 당분간 외가에 보내자. 외가요? 여기 있으면 언론에서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지훈이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의 부모님이 사는 충청도 시골 마을로 지훈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지훈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지훈은 외가로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에요. 어머나, 지훈아. 요즘 무슨 일이요? 갑자기 나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귀순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지훈아,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할머니, 제가 잠깐 멀리 가야 해요. 하지만 꼭 다시 뵐게요. 어디 가는데? 외할아버지 댁에. 할머니, 새로운 요양원에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지훈아. 귀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라. 외할머니의 위로에도 지훈은 우울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귀순이 새로운 요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인 것 같다고 해. 지훈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지훈아, 내가 여기 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훈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지훈의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잘못된 걸 고발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이상한 거지. 하지만 할머니도 내가 자기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아실 거야. 외할아버지의 위로에도 지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걸까? 할머니를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할머니가 더 고생하게 됐다. 어른들은 모두 나를 원망하고 가족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훈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려야 했다는 것을요. 외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외가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귀수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셨죠. 지훈아, 할머니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어. 간헐적으로 눈을 뜨시긴 하는데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가서 지훈아, 아직은 안 돼. 가족들이 모두 예민해져 있어서 지훈은 답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데 곁에 있어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혹시 정지훈 학생인가요? 저는 충청방송 사회부 박민정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제 번호를? 지훈 학생이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취재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기자가 자신을 찾아온다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 지금 시골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기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 찾아온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 학생,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조작됐다고 하고 가족들도 모두. 그래서 더 정확한 취재가 필요한 거죠. 지훈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번 큰 일을 겪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거야. 기자님이 정확하게 취재해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지훈은 결국 모든 자료를 박민정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원본 영상, 녹취록, 그리고 자신이 기록했던 모든 것들을 말이죠. 이것들을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취재해 볼게요. 박민정 기자는 며칠 동안 철저히 취재했습니다.
청소요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전직 직원들을 만나고 다른 가족들과도 인터뷰했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전직 간병사 김모 씨는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했습니다. 그 간병사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전 직장에서도 어르신들한테 거칠게 대한다고 소문났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채용했나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원장도 알면서 그냥 넘어간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다른 피해 사례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 계셨는데 멍이 자주 들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자꾸 무서워하셔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비슷한 증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에 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요양원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청소요양원에서 일했던 간병사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연락드려요. 익명의 제보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CCTV 조작은 예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몰래 저장해둔 파일들이 있어요. 제보자가 넘겨준 USB에는 조작되기 전에 원본 CCTV 파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 녹화했던 장면과 똑같은 내용이었죠. 박민정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특집 보도로 내보낼게요. 하지만 지훈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하면 저희 가족이 또 힘들어질 텐데. 지훈 학생,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깨어나셨어. 정말요? 응, 조금 전에 눈을 뜨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어. 지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한 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던 할머니가 깨어나신 것입니다.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할머니,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지훈아.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나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할머니.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더 강해져야 하는 거였어. 귀순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의지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좀 생각해 봤는데. 엄마, 내가 한 일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 한번 제대로 안 한 게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수진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우리 어른들이야. 내가 그걸 알리려고 한 거잖아. 지훈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엄마, 지훈아, 기자님이 취재하신다고? 엄마도 도울게. 박민정 기자는 지훈의 통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 학생, 가족들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내일 특집 보도가 나갑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고 어머니도 자신을 이해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충청방송 특집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내 노인 학대 실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민정 기자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청소요양원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어서 지훈이 처음 녹화했던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장면입니다. 76세 할머니가 간병인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전국에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요양원 측은 이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내부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익명 처리된 제보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CCTV 조작은 예전부터 계속 있던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본을 지우고 새로운 파일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제보자가 제공한 원본 CCTV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지훈이 녹화했던 장면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무서워하셔서 이상했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우리 어머니도 멍이 자주 들어서 궁금했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떨으셨어요. 지훈은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박민정 기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간병인 김모 씨는 이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그만둔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요양원은 이를 알고도 채용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의 인터뷰도 방송되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해서. 하지만 저희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럼 CCTV 조작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CCTV 파일을 교체하라는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에는 분명히 CCTV 파일 교체 및 원본 삭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지훈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지훈아,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야. 엄마.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처음부터 내 편이 되어줘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친구 민수였습니다. 야, 지훈아. 방송 봤어. 너 완전 영웅이야. 무슨 영웅이야? 진짜야.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 내가 대단하다고 하셨어. 세 번째는 뜻밖에도 큰아버지 민호였습니다. 지훈아, 아저씨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어. 큰아버지, 아저씨가 겁이 나서 내 말을 안 들었어. 미안하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던 큰아버지가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먼저 경찰이 청소요양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조작과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였죠. 보건복지부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대한 운영 정지 조치를 내리고 전국 요양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방송 이후 하루 만에 10여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병원에서 만난 귀수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방송 봤어.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아이인지 새삼 느꼈어.
할머니,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지훈아. 내가 안 그랬으면 더 많은 할머니들이 고생했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정지훈 학생인가요? 네. 저는 청소요양원에 있었던 박모 씨입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할 용기도 못 냈는데 어린 학생이 이렇게 큰일을 해주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우리 손자한테도 자랑스럽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소요양원 원장과 관련 간병인들이 모두 구속된 것입니다. 증거인멸과 노인학대 혐의였죠. 박민정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 학생, 들었어요? 요양원이 폐쇄 조치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요양원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훈 학생이 시작한 일이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지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죠. 민우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른들보다 훨씬 용기 있었어. 태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도 미안해, 지훈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았어. 지훈은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용기를 얻었어. 그날 밤 지훈은 진정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